위원장님, 네. 친정이 경찰로서 네, 오늘 네. 막강 화력이다, 수사관들을 총동원했다 여러 우리가 준비를 하고는 했지만 네. 그래도 혹시 내 친정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든지 또는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는 종지부를 못 찍는다든지 하는 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가슴 졸였을 것 같은데 우선 총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안전하게 진압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거는 쉬운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처럼 성공했다라고 네. 평가를 하겠는데요. 쉽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 중범죄자가 있습니다. 중범죄자, 절대 나오지 않았던 중범죄자가 있고 그 중범죄자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범죄자는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과도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관저라는 특성 때문에 내부 구조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의 압박. 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굉장히 힘든 작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첫 번째 작전에서 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이제 국민들이 이런저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압박을 하는 상태에서 이 작전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기적처럼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적 중에 이제 이후에 계속 말씀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경호처 직원들의 정말 용기 있는 불복종. 그게 아주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불복종하면 흔히 이제 뭐 처벌을 받는다든지 인사상 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네. 용기 있는 불복종. 네. 네. 그것이 성공으로 이끈 아주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대변인님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든 상식이 통하는 날이 됐다라는 생각인데 상식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조직이 무너질 때 항상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겨서 무너지잖아요. 네.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에서 그런 조짐이 계속 보이는데 오늘 역시 그동안 1차 집행 이후에 경호처 내부에 있는 주요한 분들이 네. 아우성을 계속 외부에다 표출해 주셨고 그게 이제 국민들께 계속 전달되면서 경호처가 그 위헌 위법적인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것에 대한 이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네. 이번 마지막 그 경호처 직원들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다. 굉장히 큰 메시지 효과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합계 되면서 예상과 달리 빨리 끝나서 너무나 다행이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거는 오늘 몇 시간 오전 안에 끝나지 않으면 2박 3일 동안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전 안에 끝날 것 같다. 1차 선과 2차 선이 무너질 것이고 관저 바로 앞에서만 지킬 텐데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는 지난번 1차 때도 사실은 시간만 조금 공수처가 결기를 조금만 보여줬으면 그때도 가능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부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빨리 돼서 참만 다행입니다. 근데 다만 뭐 방송 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공수처로 이동하는 과정은 매우 석연치 않고 네. 공수처의 그러한 그 판단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더 보태서 네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용기를 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특히 위기의 길목마다 이제 크고 작은 용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경호 3부장 같은 경우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차장,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사퇴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직원은 내부망에 이거 영장 집행은 정당하니까 이걸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검토를 해서 올렸고 이것이 또 이제 삭제가 되지만 다시 한번 올리고 이런 용기들이 있었고 또 다른 직원들은 또 언론에 제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함으로써 내부의 사정을 밖에 알리고 우리도 서로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산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용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전화 위복 또는 세옹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측에서 이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영장 이 발부 과정에서 이의 제기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제 답을 써줬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 답을 보면서 굳이 법원에서 이런 거 그냥 무시하면 되지 이렇게 답까지 써주나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1, 2, 3 다 잘못됐다라고 써줬는데 그걸 보고 또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그 법원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명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많이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어떤 기적들, 용기들이 모여서 이 큰 용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 제가 5년 있었는데 경호처와 할 일이 엄청 많이 있었던 부서에 네. 있었습니다. 경호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특수 조직이죠. 그 내부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여과없이 드러난다는 것은 경호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아마 국민들이 경호처 직제나 뭐 이런 심지어 부르는 계급 이런 걸 전혀 모르다가 이번에 아마 많은 상식을 안게 됐습니다. 그 대한민국 네. 국민 정말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도 맞습니다. 알아야 되죠. 경호처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극한 그것도 직업이에요, 알아야 극한 되는데 직업. 예. 저는 오늘 경호처가 저렇게 이제 협조하는 형태가 된 거는 윤석열의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계속적인 누적돼 있는 인사상의 문제, 사람을 기용하는데 인사상의 문제가 누적돼서 소위 말해서 강경파라고 하는 그 수뇌부들이 전혀 내부 안에서 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네. 있거나 존경받는 사람이 없이 사실은 제일 계급 정년에 걸려서 이미 민간인이 돼야 될 사람들이 네. 잘못된 인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 그 저 자리에 있었고 실제로 경호처 내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죠. 저 자리까지 가지 못할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다. 그렇죠. 네네. 경호처에 입사를 딱 하면 거의 20년 가까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각 기수별로 공채의 기수별로 선두주자가 누군지 소위 말해서 쩌리가 누군지가 네. 다 나오는 건데 사실은 제일 그 쩌리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그 입신영달을 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많은 그 불만이 누적돼 있는 것들이 오늘 하루에 다 표출된 거지.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다. 네. 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수평이동까지예요. 네. 경비본부장에서 경호본부장으로 경비. 예, 네네. 수평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밑에 직원들의 인사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구조를 갔는데 그런 인사의 대상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것이고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네네. 경호처 내부에서 좀 팽배하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싶습니다. 보니까 이제 경호처에 대한 어떤 교체, 변경,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뭐 미국식으로 바꾸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부 산하에 있다가 지금 국토안보부로 이제 하면서 유사시에만 총 결집을 하고 평상시에는 일반 경호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포함해서 다 열심히 했거든요. 경찰 국수본을 네. 포함해서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라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공수처 경찰들은 야당 네.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혹평을 하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굉장히 되죠. 정말 모멸감이 들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여야의 문제라든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잡는 그냥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네네. 본인이 그냥 1차, 2차, 3차 출석 요구에 응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불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게 됐고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그 요새 안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1,000명, 그다음에 기동대 5,000명까지 동원을 하면서 들어가서 강제로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